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의 40대 영포티들이 이곳저곳에서 거부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쉐어하우스든 고시텔이든 영포티는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40대실 약간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40대의 고려장이라는 주제, 40대 고려장. 와우,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제 아닌가? 현재 뭔가 영포티를 향한, 현 시대의 40대를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 40대가 죗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파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근데 보면서도 이게 사실 뭐 영포티들이 고립돼 가고 있는 주제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1월 3일에 올라온 뉴스 기사고요. 40대 이상은 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뭐 헤드라인만 보면 쉐어하우스, 고시텔 뭐 요런 데에서 40대 이상을 거부하고 규칙 지키고 매너 있는 20대 30대를 선호한다. 뭐 요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 노키즈 존에 이어가지고 이제 40대 거부하고 결국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들도 거부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이런 차별이 심화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월세 53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 20살에서 35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A 쉐어하우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큰 집에 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방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쓰면서 같이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구권엔 되게 좀 활발해. 좀 이렇게 되게 많아.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도 요새 이게 생기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생겨도 좀 늦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 하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국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주거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쪽에만 이게 있어. 물론 찾아보면 다른 지방에도 많겠지만 서울 쪽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확실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쉐어하우스를 꾸려나가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에 20살에서 35살까지 연령 제한을 박아놓는 요게 일단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키고 매너 있는 분들 위주로 받고 있다. 20, 30대 분들을 선호한다라고 해서 종로에 있는 비고시텔도 20대, 30대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쉐어하우스나 고시텔 등 비교적 저렴한 공유주택에서 연령 제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람불가처럼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통 그런 것들이라 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은 노인들을 위주로 그 노인의 경계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노인이 경계가 아니라 40대가 그 경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주택 관리자들은 입주자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른바 영포티가 세대 갈등을 상징하는 상황에서 진짜 기사 이렇게 나왔어. 영포티가 세대 갈등을 상징하는 상황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에 따른 현상이라 무작정 비난할 수 없다면서 각종 서비스를 연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서도 이런 것들이 더 차별을 심화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연령 제한 여부를 물어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을 선호한다는 이런 고시텔 이런 식으로 이게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개인 침실을 사용하되 타인과 거실, 욕실,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집을 말하고 그리고 새해 첫날인 지난 1인 가구 주거 통합 플랫폼에서 쉐어하우스 매물을 검색하니까 마포구에 위치한 29곳 중에 19곳이 이용 연령을 제한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29곳 중에 19곳이면 50% 이상이라고 하고 대부분이 30대까지 입실이 가능하다고 했고 55세까지 제한한 곳은 또 한 곳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종로구 C쉐어하우스에 있는 40대 입주 가능 여부를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주로 20, 30대 학생, 고시텔도 마찬가지고 고시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기사 내용을 쭈르륵 보게 되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종로구와 중구 소재 고시텔 16곳에 연령 제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10곳이 연령을 제한한다.
고시텔도 16곳 중에서 10곳이 연령을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고시텔의 입장에서는 연령 제한은 물론 국적까지도 못을 박았다고 해.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대 30대 한국인 한정으로 입시를 승인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냐면 여기 중국인 한 명 들어오면 좀 많이 시끄럽거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눈 맞으면 나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그게 눈만 맞으면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상해 가보면 알겠지만 상해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많아도 티가 안 나는 게 대륙에 중국인들이 되게 많으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나를 봐도 중국 사람으로 인식할 거란 말이야. 근데 눈만 맞으면 중국말로 말을 걸더라고. 라라라라 이러면 나는 듣고 있다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 맨 처음에는 sorry, I cannot speak Chinese language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귀찮아. 그러면 한국 이런 게 한국 이렇게 얘기하면 지도 안 하고 한국 이러면 근데도 되게 웃긴 게 근데도 자기 말로 계속 얘기를 해 그게. 그래서 들었을 때는 느낌은 있지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중국 사람들 원래 말하는 게 좋아하고 그리고 발성 자체가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한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한국이란 정서 자체가 다른 부분이 그게 좀 정서가 다르더라고. 우리는 약간 지금 와서 개인 간의 간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한국도 옛날엔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은 개인 간의 간격 이게 들어온 걸 되게 불편해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식스럽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중국인들은 상극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연령 제한의 배경에는 세대차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공유주택에서 지켜야 하는 이런저런 규칙과 에티켓을 40대 이상은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동작구 대학가 쉐어하우스에 약 5개월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이모 씨는 29살이야. 쉐어하우스는 공용공간이고 방음도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하우스메이트가 중요하다. 이런 점은 고시텔도 비슷하지 않겠냐. 근데 아무래도 같은 학생이거나 나이 차가 많이 안 나는 분이면 애로사항을 얘기하기가 더 편한데 나이 차이가 많이 들어오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랑 마주치더라도 그 마주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거지. 나는 젊은데 나이 많은 사람이랑 마주치는 이거 자체도 좀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종로구 이 고시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주한 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종로 쪽에 고시텔이 맞나? 저는 고시원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종로 쪽이 아니고 저는 회기동이랑 왕십리 쪽에서 오래 해서 신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50대 이상부터는 연령을 제한하고 40대는 사정을 들은 뒤 입주 가능을 알려드린다. 그러면서도 또 보겠지. 약간 좀 깔끔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아마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고 40대 이상 입주자로 인한 민원이 있었냐고 묻자 운영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아직까지 민원은 없다. 근데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방도 있는데 이럴 경우 아무래도 학생들이 불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50세 이상은 건강악화가 우려돼서 제한하고 아무래도 고시텔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내기엔 부적합하다고 느낀다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61세 어머니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문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냐 이런 걸 묻더니 미안하다 이렇게 빠꾸 먹은 언더라이팅을 당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DC 반응이 좀 재밌었어. 두 개가 첨예되는 반응이었어. 댓글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영포티를 무슨 다른 종족 보듯 보는데 나 포함 여기 애들 미래를 태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포티 됐을 때는 차별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본인들이 만들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글을 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야 영포티가 먼저 MG로 지랄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MG들은 먼저 남 차별한 적 없다. 맨날 당해만 했지. 저 이 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이 처먹고 저렇게 야스야스 그러면서 살진 말해야 싶던데 색백자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이 40 넘어서 고시원 가는 인간이 정상일 것 같냐라는 이야기부터 틀딱들 밤에 코골이 jut댄다 존재 자체가 암덩어리다 요런 이야기 첨예하게 있었어. 너희들은 40대 안 될 것 같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순삭이다 라고 하니까
아재들요, 나이가 40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 40대들이 그 나이 먹고 병신짓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공부한다고 고시텔을 샀던 적인데 저게 다 이유가 있다. 일단은 40대 이상이 나이 먹고 고시텔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일용직 노가다라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몇 명 봤거든요. 저도 고시원 생활 좀 오래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좀 커요, 그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좀 목소리가 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왜냐하면, 말할 때 한 번에 뭐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는 공사 현장이 시끄럽잖아. 시끄러우면 잘 못 알아먹거든. 그냥 목소리가 일부러 큰 게 아니라 그냥 그 생활하다 보면 커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종특 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40대 뭐 저기 하면 뭐 답이 없다, 뭐 요런 이야기들도 있고, 나이 처먹고 규칙을 개나 져버리니까 방이 비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노포티존은 확대가 필요하다. 뭐 요런 이야기들도 있고, 40대를 향한 그런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뭐, 그 와중에는 뭐, 너희들도 늙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걸로 보면서 뭐, 저는 느꼈던 게 저도 이제 고시원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고시원 생활 저도 살면서 한 4년 정도 했지. 4년 정도. 20대 초반 때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 제가 한 20대 초반까지 해서 제가 18살 때부터 고시원 생활을 했단 말이야. 뭐,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건데, 근데 요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제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관찰을 하고 특히 또 해외 가서도 많이 보잖아. 근데 보면 조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 있지, 나가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게 확실히 그건 사실이. 아무래도 교육적인 문제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나도 고시원 생활하다가 내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사기당했잖아. 그 아저씨도 영포티였거든. 나는 아직도 열받는 게 내가 40대 아저씨한테 그 당시에 40대 언저리였을 거야. 사기당했는데 아저씨가 이빨이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막 아프다 하면 나한테 돈을 빌려갔단 말이야. 그 당시 18살인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갔단 말이야. 개새끼가 날랐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이제 영포티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와, 18살짜리한테 돈을 빌려먹고 날르고 싶냐. 그리고 그 당시에 나한테 돈도 제법 많이 빌려서 그 당시에 나한테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빌려갔던 걸로 기억하거든. 엄청 큰 돈이었단 말이야. 30만원, 40만원 고시원 2달을 내고도 남는 돈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은 40만원 해도 한 달밖에 못 살지만 옛날에는 아니었단 말이야. 이제 나도 뭐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고시원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는 좀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고시원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 사실. 약간 그래도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힘들고 그러다 보면 좀 뭔가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뭔가 타인에 대한 피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이게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점점 꺼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도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요새 작년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 많이 다녔는데 아이가 좀 울더라고. 아이가 울고, 그리고 나도 뭐 새벽에 애 울고 새벽 비행기 타는 거 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근데 그거는 새벽 비행기가 아니고 일본 가는 비행기였어. 일본 가는 건 이제 한 2시간 정도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애가 우니까 나보다 한참 젊은 20대 애들이었는데 그거 갖고 바로 극딜을 박아버리더라고. 애들이 아주머니 그 애 이렇게 울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극딜을 박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애 울고 그러면 짜증이 나. 근데 낮 비행기로 나는 이게 한 2시간 정도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 그 정도까지는 좀 이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이고, 그걸 난 항상 이 선이란 걸 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새벽 비행에 막 5시간 넘는 비행기에 애 데리고 온 거, 이건 미친놈이고, 나도 굉장히 짱난단 말이야.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그거 바로 극딜을, 자기가 좀 피해를 본다 싶으면 바로 극딜을 박는 그런 애들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불편한 거지. 그냥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좀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맨 처음 댓글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결국엔 너희도 늙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근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제가 자주 하는, 어반룸에서 제일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증오와 혐오는 항상 평등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영포티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것들도 얽혀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돼버리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이 당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고시원 생활을 한 몇 년 오래 했잖아. 올해 4년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고시원 가게 되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나는 당시 대학생 형들이랑 좀 많이 어울렸어. 대학생 형들이랑 어울리고, 같은 대학생 파벌이 있더라도 또 거기 또 노가다니는 형들이 있으면 또 파벌이 또, 노가다는 사람은 이게 노가다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그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희대 다니는 형들 라인에 나는 있었거든, 난 사실. 경희대 형들 라인인 게 조그만 애들 오면 항상 어린애들은 친절하게 잘 챙겨준단 말이야. 그래서, 야, 니네 애가, 고등학생이 다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노? 막 이렇게 뭐 되게 불쌍하게 보거든. 그래서 되게 잘 챙겨줬어, 난 그 형들이. 그 경희대 다니는 형들이랑.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고 있으면 이렇게 파벌들이 나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좀 나이 든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약간 이게 파벌가처럼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서로 죽고 말고 그게 아니라 뭐 대면 뭐 인사 정도는 하고, 그리고 또 아저씨 같은 분들이 있더라도 뭐 대놓고 그 아저씨들 배척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얘기하면 뭐 잘 받아주고 아저씨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 노인 공경이라는 게 장유 요소라는 게 있잖아. 그게 어느 정도 남아있던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박살이 나버렸잖아. 지금 어떤 그런 게 다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가장 살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가장 많이 당한 세대.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걸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칼같이 선을 긋고, 그리고 서로 배제하고, 뭔가 좀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지면 이렇게 깔 수가 있고, 거의 뭐 이제 그렇게 더 삭막하고 각박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말하지만 너도 늙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인간관계 인프라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람이랑 좀 원만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잘해가지고 좀 적당히 거리 두고 간간히 만날 수 있는, 오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좀 재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 이야기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나이가 들잖아. 저 나이 되면 이제 배척당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노인이 돼서 배척이 당했다면 이제는 40대부터 그걸 배척을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으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해결돼. 알았지?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인간관계 챙기는데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 사람들 옆에 알아서 붙어. 알았지? 그러니까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